특검은 보수 정치인 이혜원의 나라 걱정 시간입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주뵈니까 더 웃음이 참 좋으신데 아유,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쳐다보실 때 눈빛이 굉장히 매서우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유, 예. 거기서 매서우셔야죠. 매서운 모습 많이 보여주셨고요. 이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이게 젊은 예술가 돕는 게 내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있는 거는 사실상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도 본 적은 없고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그거 하는데 관여도 안 했다.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었죠. 이게 따져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뭐 지원받은 사람도 있었고 있긴 있는데 진짜 같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흐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제 청문회가 월요일 날 있었고 어제 특검발 보도를 보면은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실 제거해야 될 사람 명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다 있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각 수석실에서 나눠서 수석실마다 각자 자기 분야의 명단을 만들고 그렇죠. 이거를 정무수석실, 소위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이 있던 그 정무수석실이 이걸 통합 관리를 하고 서로 부서 간에 이제 수석실 간에 조율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컨트롤 타워였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이제 조윤선 정무장관,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타워였다. 작성하는 데만 컨트롤 타워였던 게 아니라 정무수석 시절에는 작성하는 데 이제 주범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서는 이걸 실행하는 데 주범이었다는 증언은 또 문체부 직원들, 부하 직원들이 지금 계속 국조에 와서 직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1월 초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파기해라. 증거를 인멸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들을 지금 문체부 직원들이 조윤선 장관 바로 부하 직원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바꿨다 그랬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본인 것만 바꾼 게 아니라 직원들 것도 바꾸라고 지시를 했고 묻고는 다 파기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한 종류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긴 거 짧은 거 막 있는 거잖아요. 요약본도 있고 또 취업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중에서 한 종류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파기하지 않고 들고 있으면서 조윤선 장관한테는 파기했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들고 있던 거를 특검에 갖다 주는 바람에 이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인, 증거, 증언 이런 걸 보면 특검발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국조에 와서 하신 증언들도 그렇고 조윤선 장관 한 사람 빼고는 모두 다 인정하는데 본인만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왕따셨냐고. 근데 이제 반어법이죠. 왕따일 리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제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증인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모하여 상당히 중심 인물인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기춘 장관과 조윤선 증인의 관계는 뭐 아버지가 딸처럼 항상 붙어 다녔고 모든 일을 의논하고 완전히 긴밀하기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왕따일 리는 없죠. 그래요. 근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그런 입장이래요. 계속해서 청문회장에서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있고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실세였지만 그냥 얼굴 마담 정도였었고. 근데 지난 경선 때 이분이 불과 한 1년 전쯤에 선거에 나오셨잖아요. 선거에 나왔을 때 한 6개월간 선거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종편에 나와서 대통령과 자기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매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금 영상들이 다 남아있고. 개인적으로 가깝다는 거고 권력적으로 가깝지 않아요. 권력이라는 거는요.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보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냐. 물리적인 거리가 권력의 거리입니다. 그건 뭐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동영상을 국조 특위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틀었어요. 그래서 청문회 그렇게 나오기를 싫어했군요. 그렇죠. 그날도 안 나오겠다고 못 나오는 사유서 냈잖아요. 네, 못 나오는 사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사유서가 보면 제가 여태까지 거짓말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원님은
어떤 왜 왜냐하면 읽어드리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읽어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돼 있어요. 이제 만일 과거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걸 요약해드리면 이번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진술을 그대로 하면 위증죄에 걸리기 때문에 못 나오고 과거에 했던 진술을 바꾸게 되면 옛날 진술이 위증이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읽어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출석 사유서를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잘 쓴 사유서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나 우리 사회의 상식적으로 보면 자기 죽을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나와서 진술을 바꿔도 위증이 되고 안 바꿔도 위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위증죄로 처벌받을까 봐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어쨌든 걸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든 저렇게 이렇게 해도 위증이고 저렇게 해도 위증이고 한 번은 두 번 하는 거고 한 번은 한 번 하는 거고 위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증을 했다는 건 스스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혹시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처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이 다른 해명 나온 거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그럼 청문회 나와서도 여전히 그럼 어쨌든 이게 있었다라고 자기도 인증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인정을 했으면 이제 위증이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과거에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존재하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몇 달 동안 해온 그 말이 수많은 말들이 다 위증이 된 거죠. 일단 그날 한 말로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라는 말로 그 옛날 말이 다 위증이 된 거인 건 물론이고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게 보고는 받았지만 나는 이거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집행하지도 않았고 파괴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 이제 특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증거와 완전히 모순되잖아요. 이게 저 특검에 가면 위증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진윤 장관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김소영 비서관이라는 사람한테 이거 블랙리스트 들고 온 사람한테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너희가 만들었냐 이랬더니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런 증언이라든지 문체부 부하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윤선 장관한테 가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을 당시에 여러 명이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간 것도 아니고. 그 여러 명이 한 대여섯 명에 가가지고 이거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고 이거 사과하고 중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설명하기가 납득하기가 쉬운 게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장관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만들다가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걸리면 자기가 다 감봐야 되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특히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굉장히 죄송한데 절대로 대담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일 자체가 내가 상급자의 지시도 없이 그런 일들을 불법적인 일을 해버린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모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변명을 늘 지시가 없다. 뭐 규정이 안 된다. 이런 걸로만 되는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지. 새로운 일들을 뭔가를 만들게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줄이는 분인데 맞습니다. 아까 이제 특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관이잖아요. 현직 장관 그대로 그냥 특검 가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현직 장관이 지금 보면 이제 피의자 혐의를 받는 거잖아요. 피의자라는 건 범죄자란 뜻이잖아요. 범죄자 혐의를 받고 검찰에 나가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분이 받는 대우, 그다음에 각종 프리미엄 이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범죄인 조사를 받는 데에서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걸 방패막이로 쓰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장관직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전 장관은 구속이 됐잖아요. 김정덕 전 장관. 전 장관도 구속이 된 상황이 현 장관이라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달라지면 안 되죠. 특검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조윤선 장관이 굳이 그날도 국정원들이 저 한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해임 건의안 내겠다. 또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퇴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루 종일 하는데도 끝까지 그 말에 자기는 남아서 이 일을 자기가 마무리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대한 사태를 마무리를 문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가 없다. 근데 범죄자한테 가게를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문체부라는 것은 문화체육을 융성 발전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예. 장관은 그 일을 해야 될, 진두지휘해야 될 장본인이고. 근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문화예술을 죽이는, 사실 정치에 관여되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은. 근데 이제 정치적인 시각으로 네 편이랑 내 편이를 갈라가지고 내 편이 아닌 사람, 다른 편은 완전히 그냥 제거하고 죽이고 돈줄을 막고.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오히려 키워야 되는 게 문화계인데. 근데 오히려 문화를 말살하는 일인데, 그 문화를 말살하는 일에 주범이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문화를 융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격이 없는 거죠. 의원님을 위해서 아까 잠깐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 범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께서는 양지열 권한대행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예, 잠깐 숨 돌리시고 계셔서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참 고소장 받으셨어요? 고소장. 네. 아니요.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은 안 왔는데요. 예. 아니, 조윤선 장관이 분명히 청문회 나와서도 법적 조치에서 고소장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고소하기를 바라는 게 고소를 해야 검찰이 수사합니다. 수사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최순실 씨 개인의 이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까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여러 가지 진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나오잖아요. 특검발로.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을 완전히 말살시키는데 이런 리스트가 개인의 사욕, 사리 사욕을 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국가 권력이 동원이 돼서 이 모든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그게 참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것도 큰일이지만 그게 어떻게 이익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이권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뭐 블랙리스트에 넣었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물론 지금 특검발로 여러 가지 증거가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거는 그러면 최순실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경로, 경위, 배경. 근데 그거는 지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하고 파기,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의혹의 삼관왕인 조윤선과의 관계가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할 거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따로 안 물어보신 거잖아요. 아니요. 청문회에서도 보면 다른 의원이 물어봤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면. 굳이? 예, 왜냐하면 또 국민들이 이 아까운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냐고 화를 내실까 봐. 그래도 국민들은 이혜원 의원 입에서 말씀이 나오시기를 또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래요. 제가 10몇 년을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남성 정치인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10몇 년 동안 했을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딱 한마디 10몇 년 만에 한 번 했는데 여자의 적은 여자다, 왜 여자가 여자를 공격하냐, 온갖 언론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참 여성에 대한 시각에 아직까지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아닙니다. 질문을 던진 제가 잘못한 것 같은. 아닙니다. 근데 그 블랙리스트 오늘 언론 보도에 또 나오면 고영태 씨가 이 장애인 연극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최순실 씨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블랙리스트를 상당히 이제 컨트롤 타워처럼 유지 관리를 했다고 알려진 최철이라는 문체부 장관의 장관정책보좌관이라는 이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종의 실무 직원 비슷한데 이 사람이 고영태 씨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고영태 씨의 핸드폰, 고영태 씨와 통화한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연락하는 내역이 담겨 있는 핸드폰을 지금 압수했다는 거잖아요, 특검이. 그래서 그 핸드폰 내역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고영태 씨랑 이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랑 서로 의논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증거로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얘기는 또 조윤선 장관과 최순실의 관계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조 증인은 보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라고 몇 달을 버티다가 드디어 우리 이용주 의원님의 17번의 8단 고음의 고성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걸 이제 진술을 뒤집었잖아요. 근데 최순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다고 지금 계속. 이 부분은 안 바꿨어요, 절대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17번이나 물어보는 팔당 고음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 그거라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계속 그날은 이제 블랙리스트가 초점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다 집중이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최순실과의 관계는 특검이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밝혀지는 거지. 이 부분을 빼고 가면 의혹의 완전 해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특검으로 계속 가야 한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조특위에서는 청문회도 더 해야 한다고 의결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순실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블랙리스트에도 관여를 했고 그럼 결국에는 조윤선 장관도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순실 씨 안 나오려나? 어쨌든 최순실 씨는 안 나오겠지만 예. 또 예를 들면 이제 최순실과 조윤선 간의 관계를 예를 들면 알고 있다거나 예. 또 뭐 짐작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을 불러서 할 수도 있죠. 예. 뿐만이 아니라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솔직히 처음에는 우리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의 부분인 줄 모르고 국조를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특검에서도 그 부분은 처음에 몰랐죠. 검찰도 몰라서 예.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게 이제 인지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 증거들이 사실로 인정되기만 하면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게다가 그 무슨 국정원까지 개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어디까지 커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저기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해 줄까요? 이거? 이게 너무 답답한 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 교섭단체 합의가 없으면 안 교섭단체라는 게 이제 아시지만 뭐 새누리당, 저희당, 민주당,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4개잖아요. 국회 안에. 국회는 이런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국회법이라는 게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해야 안건을 상정하고 예. 표결에도 붙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으면 남자를 여자로도 만들 수 있다. 근데 합의가 없으면 여자가 여자라는 것도 확인을 못 해준다. 이게 이제 국회라는 데예요. 예.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당이 전부 다 강력하게 희망하고 요구하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도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지금 상황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 특위하자는 거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바른정당으로도 나와서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을 끊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여기는 협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상식이죠. 예. 근데 이제 이 국정조사, 지금 이제 끝나가는 이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도 이 국정조사를 어떻게 보면 좀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행동들이 예. 많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일부 의원에 국한된 거. 근데 그게 간사고 간사는 지도부가 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간사가 본인이 마치 그런 미션을 띄고 온 것처럼 행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스탠스라고 보기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임명진 위원장이 처음 오자마자 한 게 지금 그 간사를 윤리 회부하겠다고 하면서 빼야 된다 이렇게 했던 간사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간사 한 사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러면? 아니 위증 의혹 받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세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 전부고 그 세 사람 빼고 나면 다른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국조 안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그럼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네, 그렇게 네. 의혹을 제기를 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증 의혹이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쨌든 그 의혹 자체 이제 의혹의 단계이니까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세 사람을 제외하면 새누리당 의원이 없습니다. 국정조사위원으로는.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바른정당 사람들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허영철 의원, 장제원 의원, 이혜원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다 바른정당이 돼버렸네요. 네네. 그 생각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야, 근데 지금 어제 이제 답변서 나왔죠. 그거 보셨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너무 다들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건 맞는데 혹시 의원님 보시기에 남들과 좀 다르게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거 좀 있었을까요? 아니 너무 여러 가지인데 다 사람 생각은 비슷하죠. 예.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도대체 세월호 사건을 최초로 안 게 언제냐? 네. 그다음에 배가 침몰해서 학생들이 지금 생명이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최초로 침몰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사이에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여태까지 청와대가 계속 얘기했던 뭐 보고를 서면 보고를 몇 번을 받았다는데 문제는 더 기가 막힌 건 그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각과 횟수도 여태까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거랑 또 틀려요. 예. 지금까지는 보면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오전에 6번 받았다 서면 보고. 그렇죠. 근데 지금 7번이 됐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윤전추 행정관이 얼마 전에 헌재에 가서는 오전에 한 번밖에 없었다 다 넣고 아주 자신 있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전추는 하루 종일 관저에 있었고 대통령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대통령께 서면 보고가 전달되려면 윤전추를 통해서만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거 5일이나 미뤄가면서 나오는 거죠. 원래 5일날 얘기를 했다 어제 낸 거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을 팩트 같은 거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이런 거랑도 비교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이건 뭐 초등생도 아니고 초등생들이 화내겠어요. 이게 왜 틀리는지 왜 그 진실이 아닐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진실을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그냥 답변서를 작성해도 사실과 쉽죠. 부합합니다. 예. 근데 진실이 아니면 뭐 박사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작성을 해도 어딘가 허점이 나오고 틀리게 돼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뭔가 감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틀린다. 그리고 분명히 윤전추 행정관의 진술에 의하면 안봉근도 점심 먹으러 나갔고 예. 본인도 없었다는 그 12시에서 2시 사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서면 보고가 6번인가 5번인가 올라간 걸로 돼 있어요. 보고만 올라갔고 뭘 했는지는 또 안 나와요. 근데 보고를 전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가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기가 막힌 거는 예.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원하는 거는 여태까지 청와대가 몇 분의 보고를 받았다 이런 건 다 얘기를 했으니 예. 지금 틀린 것도 어이가 없지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 시간에 도대체 대통령이 뭐 하고 계셨냐잖아요. 그거를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를 받았다는 것과 내가 뭐를 했다라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제일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공대를 투입했으라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그 해경과의 통화. 예. 해경에 지시했다고 계속 청와대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소위 말하면 그 TRS 교신 기록을 받아봤자 아예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런 교신이. 없기도 하고 이미 그땐 특공대도 들어가 버렸던 상황이고. 예, 특공대 들어가고 나서 한참 후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것도 전혀 상황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셨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나마 보고도 지시도 있었는지도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 아니요. 지시가 있었다는 해경의 교신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녹취록 같은 경우도 김장수 실장이랑 7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것도 빠져있는. 아니 이런 걸 내려면 녹취록을 내야죠. 그리고 청와대라는 게 대통령 행적은 거의 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계속 기록이 돼 있을 텐데 그 예. 서류를 내야죠. 또 제가 시간을 못 맞추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10분.